집 밖에서는 괜찮았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눕고 싶어진 적이 있습니까? 단순히 하루가 힘들어서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밖에 나가면 다시 기운이 돌아옵니다. 그렇다면 피곤한 것은 내가 아니라 어쩌면 매일 머무는 공간일지도 모릅니다. 많은 사람은 집을 가장 편안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힘든 일을 마치고 돌아와 몸과 마음을 내려놓는 곳, 세상에서 받은 긴장을 풀어내는 곳이 바로 집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모든 집이 사람을 쉬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공간은 말없이 우리를 감싸지만 어떤 공간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긴장을 계속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유난히 피곤해지는 현상은 단순히 체력의 문제로만 볼 수 없습니다. 물론 업무와 인간관계, 나이와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매일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답답함과 무기력을 느낀다면 자신이 머무는 공간을 한 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였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생각보다 빛과 공기, 소리와 시선에 민감합니다.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 방, 창문을 열어도 벽이나 주차장만 보이는 집, 환기가 잘 되지 않아 공기가 늘 무겁게 느껴지는 공간에서는 몸이 쉬고 있어도 마음은 완전히 이완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집안이 어둡고 습하면 이유 없이 몸이 처지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잠을 충분히 잤는데도 개운하지 않고 사소한 일에 예민해지며 무언가를 시작하는 일이 유난히 귀찮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특정한 층수나 운의 문제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공간이 실제로 충분한 빛과 환기, 편안한 시야를 제공하고 있는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주목한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피로를 만드는 것은 집의 밝기만이 아니었습니다. 집안의 구조와 동선도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집안 끝까지 시선이 곧장 빠져나가거나 들어오는 순간 정리하지 못한 물건과 해야 할 일이 한꺼번에 눈에 들어오는 집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넓고 시원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집에 들어왔다는 안정감보다 또 다른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몸은 집에 도착했지만 마음은 아직 멈추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공간 속에 쉼표가 필요합니다. 현관에서 잠시 숨을 돌릴 수 있는 자리, 눈이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곳, 집 안으로 들어왔을 때 시선이 너무 빠르게 흩어지지 않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공간이 지나치게 복잡하거나 모든 물건이 시선을 자극하면 뇌는 계속해서 정보를 처리하게 됩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피곤하다는 느낌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장면이 더 크게 다가온 이유가 있습니다. 집안의 피로는 말투와 관계에도 조용히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충분히 쉬지 못하면 사람은 점점 여유를 잃습니다. 평소라면 웃으며 넘길 말에도 날카롭게 반응하고 가족과 긴 대화를 나누기보다 빨리 혼자 있고 싶어집니다. 부부 사이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도 대화가 줄어들고 자녀들이 집에 오래 머무르려 하지 않으며 가족이 같은 거실에 있어도 각자 다른 화면만 바라보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랑이 부족해서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지쳐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다가갈 힘이 부족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집은 관계가 자라는 무대입니다. 식탁이 단지 음식을 먹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의 얼굴을 보는 자리가 되고, 거실이 단순히 텔레비전을 보는 곳이 아니라 가족의 기척을 느끼는 공간이 될 때 집은 사람을 다시 연결합니다. 반대로 거실이 통로처럼 사용되고 각자의 방이 지나치게 분리되어 있으며 함께 머물 자리가 불편하다면 가족은 자연스럽게 흩어질 수 있습니다. 함께 살고 있지만 각자의 피로 속에서 고립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생활의 불편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다른 감정이 숨어 있었습니다. 높은 곳이든 낮은 곳이든 완벽한 층수는 없습니다. 낮은 층도 햇빛과 환기가 충분하고 창밖으로 나무와 하늘이 보인다면 편안한 집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은 층도 밝고 조용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땅과 일상에서 멀어진 듯한 공허함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숫자만으로 좋은 집과 나쁜 집을 나누는 것은 어렵습니다. 더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나는 이 집에 들어왔을 때 숨이 놓이는가? 아니면 다시 긴장하는가? 이곳에서 잠을 자고 나면 몸이 가벼운가? 아니면 더 무거운가? 가족은 이 공간 안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가? 아니면 각자의 침묵 속으로 흩어지는가?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집을 반드시 바꿔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창가를 가리고 있는 물건을 정리하고 짧은 시간이라도 환기하며 눈을 피로하게 만드는 물건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공간의 인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식탁 위에 쌓인 물건을 치우며 집 안 한 곳만이라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쉴 수 있는 공간으로 남겨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을 더 화려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오래 머물고 싶은 곳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집은 가격이 가장 높은 집도 가장 넓은 집도 아닐지 모릅니다. 하루를 마친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집, 말없이 앉아 있어도 불안하지 않은 집, 가족의 인기척이 부담보다 위안으로 느껴지는 집이 사람을 살리는 공간에 더 가깝습니다. 집에만 오면 피곤하다고 느껴진다면 자신을 나약하다고 탓하기 전에 잠시 주변을 바라보십시오. 빛은 충분한지, 공기는 머물러 있지 않은지, 시선은 어디에서 막히는지, 가족이 함께 머물 자리가 있는지 조용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공간은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우리가 너무 바빠서 알아차리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게 해주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집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이 시작됩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느낀 집의 분위기와 변화도 댓글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